10.5 섹션에 BPSK 디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BPSK 모듈레이션이니까 이제 바이너리 페이스 쉬프트 키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0 또는 1을 보내는 모듈레이션이고 페이즈의 정보가 있는 거죠. PSK니까. 근데 이제 페이스가 0도 180도다 보니까 이게 마치 앰플리튜드의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라는 건 원래 부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received signal은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를 가정을 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노이즈만 더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니까 당연히 지금 이 더해지는 노이즈의 노이즈는 랜덤 프로세스가 되고 이 노이즈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델타 펑션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컨스탄트니까요. 이제 그것의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우리가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BPSK 모듈레이션의 경우에 그 시그널 스페이스가 어떻게 됩니까? 시그널 스페이스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두 개, 그러니까 S0 of t하고 S1 of t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이제 시그널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뭐를 곱하고 상수 곱하고 이제 코사인의 2파이 FCT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C는 어떤 의미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그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뭐밖에 없어요? 코사인 2파이 FCT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소 노멀 베이시스. 오소 노멀 베이시스 for BPSK,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T분의 2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캐피탈 T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TB라고 적으셔도 되고 TS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지금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비트나 심볼이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시버에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젝션 해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 시그널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R of T에 phi of T dt. 지금 뭐 phi 1, phi 2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phi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니까 요걸 이제 phi of T 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R이라는 게 받아지는데 그러면은 이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여기 루트 2b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2b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직선상에 어떤 점이 하나 찍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찍혔다. 여기 R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쓰면 안 되지. R이 이렇게 찍혔다는 거죠. 여기서 R은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L 디텍션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ML 디텍션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MAP 디텍션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옵티말이긴 하죠. 심볼 에러 프로버빌티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 그게 ML 디텍션이 되고 ML 디텍션은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channel의 경우에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 되죠. 그래서 거리 두 개를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가 가깝냐 여기가 가깝냐 해가지고 어디가 더 짧아요? 오른쪽이 더 짧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루트 2b가 트랜스미션 됐다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디시전 바운더리는 어떻게 됩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는 지금 이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거를 제가 뭐 2차원 그림 평면에서 그린 거 그려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레시홀드가 딱 있는 거죠. 스레시홀드 점은 뭐예요?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고 0보다 작으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2b가 트랜스미션 됐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빛 에너지 구하는 거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관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놓읍시다. 네,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지금 BPSK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에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likelihood를 한번 뭐 구해볼까요? likelihood를 뭐 구해봐라 라는 문제를 냈다. likelihood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likelihood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렇죠? F에 뭐 그러니까 R given 루트 2B에 대한 게 있고 뭐 여기를 뭐 R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루트 2B를 보냈을 때 그렇죠? 예, 이거가 있고 F에 뭐 첨차까지 쓰려니까 좀 귀찮긴 한데 사실 뭐 안 써도 뭐 명확하니까 안 써도 그만입니다. R에 마이너스 루트 2B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likelihood가 있고 이 likelihood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컨디셔널 PDF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하는데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뭐가 돼요? 얘는 루트 2파이의 지금 시그마 스퀘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n0가 된다 그랬었죠. 그런 걸 다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 스퀘어 자리인데 2분의 n0 집어넣어 주고요. e to the r 마이너스 루트 2b 제곱에 여기 2배의 뭐 2분의 n0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죠. 뭐 2파이의 2분의 n0 그다음에 e to the r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겠죠. 플러스겠죠. 플러스 제곱에 2 곱하기 2분의 n0 이 두 개를 그려보면은 이게 어떻게 그려져요? 이 왼쪽 녀석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뭐 피크도 엉망이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 가운데 점이 지금 0이어야 되는 거고요. 얘가 피크가 사실 여기, 얘가 피크가 여기.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디텍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신단 구조를 그리시오라는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여기 BPSK의 수신단 구조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R of T가 들어오면은 매치드 필터라고 하시던 아니면 뭐 코릴레이터라고 하시던 그래서 프로젝션 해가지고 시그널 스페이스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게 R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그래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잡아줘서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 m hat 지금 이제 m hat는 0 또는 1이죠, 그렇죠? 예. 0 또는 1로 이제 판단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 이게 이제 리시버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리시버 그러니까 뭐 이거 계속 했었죠, 그렇죠? 여기 시그널 프로세스로 아니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게 이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ML 디텍션하는 파트인데 그게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이니까 가까운 쪽으로 그냥 판단 내려라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수신단 구조는 이렇게 뭐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디자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성능은 사실은 주로 퍼포먼스 메저는 두 개라 그랬죠. 통신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레이트하고 에러 프로버빌리티 두 개죠. 근데 이제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나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미 TB나 TS로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거는 에러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에러 프로버빌리티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려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지금은 뭐 비트나 심볼이랑 똑같으니까 PB라고 씁시다. PB, BR은 2분의 1에 뭐예요?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이니까 그러니까 에러 그러니까 0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 더하기 2분의 1에 2분의 1이 쓰면 안 되겠죠. 2분의 1을 벌써 앞으로 제가 빼버려서 그러니까 에러 1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에러 이게 에러 확률이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probability of error인데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을 보냈을 때랑 그러니까 0을 보낼 확률을 이렇게 더하고 그다음에 곱하고 그죠? 여기 P의 에러 확률인데 1을 보낼 때의 컨디셔널 에러고 여기는 이제 1을 보낼 확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위처럼 적은 이유는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을 가정했기 때문에 0을 보낼 확률과 1을 보낼 확률을 2분의 1로 놔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가 얘부터 할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을 우리가 0을 보내는 거를 아마 이걸로 아닌가? 이걸로 한 것 같다. 이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거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rror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0을 보냈을 때 자, 0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헷갈리니까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루트 2b를 보냈을 때 에러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PDF가 컨디셔널 PDF가 likelihood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decision boundary가 지금 0이잖아요, threshold가. 그러니까 요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b를 보냈는데 저쪽으로 떨어질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DF를 저쪽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적분 형태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0부터 인피니티까지 루트 2파이에 2분의 n0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r 플러스 루트 2b의 제곱에 뭐 n0 뭐 그다음에 dr인가요? 이게 이제 답이죠. 근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게 뭐가 되냐면 q 펑션의 루트 2n0분의 dmi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dmin은 얼마입니까? minimum Euclidean distance니까 dmin이 지금 2배 곱하기 루트 2b가 되겠죠. 그러니까 dmin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이 컨스텔레이션에 찍힌 점 두 개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 근데 점이 지금 두 개밖에 안 찍혔죠. 그래서 루트 2b랑 마이너스 루트 2b 찍혔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2 곱하기 루트 2b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거를 조금 다시 쓰면은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사실은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BPSK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EB over 여기 n0 그래서 EB over n not이라고 주로 not이라고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not이 이거 0보다 not이라고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EB over n not 이렇게 읽고요. 아니면 뭐 EB over n0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SNR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SNR per bi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수식을 쓸 때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Q에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배의 뭐 감마 B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 B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SNR per bit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B over n not을 이렇게 감마로 이렇게 쓰는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SNR per bit이나 SNR per 심볼이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bit하고 심볼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책들을 혹시 보실 때 뭐 감마 B가 적혀 있는지 뭐 감마 S가 적혀 있는지 그런 거 좀 살펴보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이너리 시그널링을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죠? BE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BER입니다. 또는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 다 같죠. 그렇죠? 또는 뭐 BP 뭐 다 같죠. 빗 에러 프로버빌리티 BER 왜냐면 빛하고 심볼하고 같은 경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에 ASK 디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0을 보낼 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1을 보낼 때는 이제 A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ASK를 다른 말로 on of keying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폴라 NRZ,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코사인 2파이Ct만 곱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ASK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SK라고 이야기할 때는 패스밴드 모듈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말로 때우지 말고 그냥 뭐 적어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유니폴라 NRZ 모듈레이션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0 또는 1을 이렇게 인풋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지금 보내는 형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관찰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ASK가 되는 거고요. 안에 것만 보면은 이제 유니폴라 NR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폴라 NRZ는 우리가 라인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라인 코드라고 부르시던 아니면 뭐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시던, 예, 그러니까 중심 주파수가 이제 그 DC 쪽에 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중심 주파수가 ASK는 이제 FC로 이동하게 되겠죠. 업 컨버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을 뭐라 그래요? 코사인 2파 FCT를 곱하는 이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업 컨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미션하는 그 대역대를, 주파수 대역을 이제 FC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 리시버에서는 보낸 거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섞여서 받는다. 그리고 노이즈는 뭐 똑같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노이즈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뭐 델타 펑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자, 그러면은 어차피 ASK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 되죠.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BPSK랑 똑같죠. 그렇죠? 예, BPSK랑 똑같기 때문에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 5T도 똑같죠.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도 뭐예요? 뭐 루트 t분의 2에 코사인 2파이C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적어드리면 t가 t분의 2에 코사인 2파이Ct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가 똑같으니까 베이시스가 달라질 수가 없고요. 그나마 지금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잡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션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PSK의 디모듈레이터나 ASK의 디모듈레이터나 사실은 같게 그냥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캐피탈 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T는 지금 그러니까 빅 듀레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심볼 듀레이션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빛하고 심볼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ASK의 리시버 스트럭처를 그려라. 그러면은 그냥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R of T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phi of T인데 phi of T가 지금 뭐냐면 루트 T분의 2에 코사인 2파이C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던 뭘로 생각을 하시던 간에 그러니까 every TV second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R이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디다 보내주냐면, 그러니까 이 R이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으로 랜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것부터 랜덤인데 거기에서 노이즈까지 섞였으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랜덤인, 뭐 완벽하게 랜덤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랜덤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0인지 1인지 맞춰야 되죠. 그러려면 뭘 그려요? 이렇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립니다. 하나는 0이고요. 근데 하나는 루트 2b 뭐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원점에서부터의 그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의 평균이 2b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2s가 돼야 되는데 이 2s랑 2b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지겹게 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텍션을 하려니까 이 빨간색으로 제가 그은 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찍히던 가까운 쪽으로 디텍션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m이라는 어떤 인덱스를 보냈다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guessing 하는 게 m hat고요. 물론 m hat도 m이랑 똑같이 지금 바이너리니까 0 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 네, 그것이 이제 receiver structure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R, bit arrays는 그러니까 이렇게 receiver를 구성해주면 BR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똑같죠, 그렇죠? Q에 이게 아니죠. 루트 en0분의 dmin, 이거는 이제 그냥 성립을 하는 거고요. 성립을 하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지금 dmin이 어떻게 됩니까? dmin이 0하고 루트 2b의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이제 루트의 2 곱하기 2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여기다가 해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 q 펑션의 루트 2b 오버 n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 BR, 그러니까 이게 이제 ASK의 BR인데 좀 전에 우리가 BPSK의 BR을 했었죠. BPSK의 BR은 뭐였어요? Q의 루트의 2EB 오버 N0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EB 오버 N0를 우리가 그냥 SNR이라고 부르면요. EB 오버 N0를 요거를 지금 SNR per bit 이렇게 부르면요. 어떻게 돼요? 이 BPSK가 2배만큼 이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EB 오버 N0를 줬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에서 그 설명을 할 때는 EB 오버 N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능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BR을 고정시켜요.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누가 그러니까 좋은 모듈레이션이 얘기하면 누가 required EB 오버 N0를 비교합니다. 요것을 비교. 요것을 비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BR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보면은 누가 유리합니까? BPSK 같은 경우는 EB 오버 N0를 반만 써도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반만 써도 된다는 얘기고, 사실은 시간을 고정시키고 보면은 이제 그건 사실은 전력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에너지는 어차피 전력 곱하기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 파워 세이빙 면에서 2배가 유리해지는 거죠. BPSK 모듈레이션을 쓰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배 같은 얘기는 통신에서 잘 안 하죠. 그렇죠? 통신 사람들은 주로 이제 DB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BPSK가 ASK보다 3dB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DB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dB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BPSK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PSK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S0 of t가 마이너스 S1 of t가 되는 특성이 있는데, BPSK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antipodal signaling이라고 했었거든요. antipodal signaling이라고 하고, ASK는 그 S0 of t하고 이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왜냐 하나가 0이니까 이거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0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족시키면은 이게 서로 이제 그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 거니까 오소고날 시그널링이 되죠. 그래서 엔티포달 시그널링이 오소고날 시그널링보다 3dB 더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SK 그 디모듈레이션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린 방법은 사실은 코히어런트 디텍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이즈를 리시버에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하는 거고, 사실은 그 ASK의 그 non-coherent detection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페이즈를 정확히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 of T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지금 SM of T 플러스 이제 N of T 이걸 이제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페이즈를 정확히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이거나 아니면 A 코사인 뭐 2파 FCT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게 뭐 파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칩시다. 근데 리시버에서는 파이를 모르는 거예요. 파이가 unknown이다. 그러니까 파이가 unknown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코히어런트 디텍션을 못 쓰는 상태죠. 왜냐하면 페이스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사인을 곱해서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루트의 뭐 t분의 2에 우리가 리시버 스트럭처 그렇게 돼 있었죠, 그죠? 여기 이렇게 파이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파이 1이라고 합시다. 예. 이거 파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이 of t 이거를 이제 루트 t분의 2에 이제 코사인 2파이 fct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파이 1이 페이즈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파이 1을 정확히 이렇게 딱 더해가지고 정확히 그걸 곱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리시버가 구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코헤런트 디텍션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안다. 예. 페이즈 요거 파이 1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리시버에서. 근데 그걸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몰라도 디텍션이 되냐?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 이런 식의 그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면 아무것도 안 보내고 1을 보낼 때는 이런 게 이제 받아지고요. 굉장히 고주파로 0이면 또 안 받고 뭐 1이면은 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 당장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다이오드 같은 거 이렇게 써갖고 우리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예. 이거 뭐죠? 예, 엔벨롭 디텍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엔벨롭 디텍터. 엔벨롭 디텍터 이렇게 써갖고 그 엔벨롭 디텍터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당히 샘플링을 하던 아니면 몇 개 샘플링 해가지고 더해서 그게 양수가 되냐 아니면 0에 가깝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에 더 가깝냐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싱크는 잘 잡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타이밍 싱크는 지금 우리가 이 코스 내내 그냥 리시버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까지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뭐 도저히 그거는 학부에서 다루는 학교가 없어요. 예,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대학원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싱크는 맞았다고 치고 그거는 된 거고 지금 이제 페이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즈를 몰라도 ASK의 경우에는 non-current detection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우리 DSP 배웠다가 이제 AM 배울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M도 DSP처럼 디모듈레이션이 되죠, 그죠? 코헤런트 디텍션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원래 AM은 원래 그거 하려고 만들어진 모듈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on coherent detection 해가지고 싸게 이런 그 굉장히 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싼 거예요. 이 다이오드하고 이렇게 RC 이렇게 여기 RC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곱하기 회로가 이거 굉장히 복잡한 회로인 거예요. 이건 믹서라고 하고 이거 어쨌든 뭐 크리스탈도 있어야 되고 정확히 페이즈 맞춰서 곱해야 되고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비싸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AM이 왜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ASK도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SK를 만약에 쓴다면은 왜 쓰겠어요? BPSK 말고. 아니 BPSK가 성능이 2배나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required EB over N0를 파워를 2배나 아낄 수 있는데 만약에 ASK를 여러분들이 쓰는 디시전을 내렸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 receiver complexity를 줄이려고 non-coherent detection을 하려고 보통 ASK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10.7 섹션에 BFSK 디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inary frequency shift keying이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이고 이제 주파수의 정보가 있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너리니까 우리가 그냥 캐피털 T라고 적어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TB라고 해도 되고 뭐 TS라고 해도 되고 빛이랑 심볼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고 뭐 시그널 스페이스는 뭐 클리어하죠. 그래서 C1 곱하기 코사인 2파이 0t 이게 0가 더 보기가 좋겠군요. C1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1t 이렇게 잡고 여기서 C0하고 C1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추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그널 스페이스에 우리가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구해줘야 되는데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구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t분의 2에 이거를 phi 1이라고 했군요. phi 1 of t 이거를 코사인 2파이 f1t 해봐주고 phi 2t는 t분의 2에 코사인 2파이 이거 0로 잡읍시다.
0로 잡고요. 이거를 1으로 잡을게요. 이 t가 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t. 자, 이렇게 잡아주면요. 리시버에서는 두 개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hi1t 성분하고 phi2t 성분하고 이제 두 개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receiver structure를 그리려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일단 R of t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서 phi1 of t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correlator로 하나 뽑고요. 여기 이제 뭐 R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잡아서 여기 phi2t에서 이렇게 하나 뽑는 거죠. 그러니까 receive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phi2t 성분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every TB second마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고요. 실제로는 뭐 적분 안 한다 그랬죠. 뭐 칩으로 만들거나 할 때는 다 그냥 엄청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오버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걸 그 샘플들을 이렇게 쭉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아날로그 회로로 하나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RLC 회로 같은 걸로 만드나 보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고주파 쪽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제 이건 고주파 다루는 거, 그쪽은 아날로그지만 이거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ADC 블락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풀 디지털로 그냥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하고 안녕을 구하고 그 다음에 베릴로그를 짜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R1, R2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컨셉상으로는 저는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통신책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그럼 이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도 TB, 그러니까 2D 모듈레이션이죠. FSK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고요. 그래서 이 R1, R2가 이제 2D 상에 이제 찍히는데 뭐 이런데 찍히면은 이렇게 디텍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데 찍히면은 이제 이렇게 디텍션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찌됐건 나오는 것은 해트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게 BFSK의 수신단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시버를 구현했을 때 그때의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뭐 BR이나 뭐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나 다 같고 점이 두 개밖에 안 찍혔으니까 그냥 Q 펑션으로 나오겠죠. Q 펑션에. 그러니까 이 식은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두 개일 때 그냥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디미는 지금 보시면은 루트에 2 곱하기 2b 이렇게 되죠. 그래서 Q에 2b 오버 n0 이렇게 됩니다.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BFSK의 BR이나 여기 지금 이게 BFSK의 BR이나 사실은 뭐랑 똑같아요. 그 ASK의 BR이나 사실은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둘 다 오소고날 시그널링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건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헤런트한, 그죠? 그러니까 코헤런트한 디모듈레이션 디텍션을 쓴 거고, 그러니까 non-coherent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non-coherent 버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received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얘가 F0일 수도 있고 F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밴드 패스 필터링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밴드 패스 필터를 여러분들이 뭐 F0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를 뭐 F1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ROT가 사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녀석이 생긴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F0가 좀 더 낮은 주파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널널하게 이제 변하는 걸 보냈다가 엄청
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F1은 굉장히 높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F0를 보내면 뭐 이제 좀 천천히 변하는 게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이죠. 네, 그게 이제 FSK인데 주파수의 정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밴드 패스 필터링을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통과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예를 든 이 케이스의 경우에 그 위 브랜치에서는 뭐만 나와요? 위 브랜치에서는 이런 것만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올 거고 아래 브랜치에서는 뭐만 나올 거냐면 막 이렇게 되는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밴드 패스 필터니까 고주파수 대역만 신호가 뽑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린 게 지금 어디냐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빨간색 여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파랗게 그렸으니까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신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엔벨롭 디텍터를 여기다가 이제 다 넣어버리는 거죠. 엔벨롭 디텍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뭐 대충 감이 잡히죠. 그죠? 엔벨롭 디텍션 하고 나면은 결국 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적당히 샘플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할까요? 뭐 이렇게 적당히 샘플링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플러스인데 여기는 플러스라고 여기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게 뭐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non-coherent 디텍터를 완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ASK에도 어떤 정확한 프리퀀시를 몰라도 됐던 것처럼 FSK도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coherent 디텍션을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코헤런트 디텍션 때문에 너무 리시버가 복잡해질 때 그때 이제 FSK 계열로 가거나 뭐 DPSK로 가거나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보면은 그 코헤런트 디텍션을 쓰지 않는 게 모듈레이션이 뭐 QAM 계열이나 뭐 PSK 이런 것들을 안 쓰거든요. 보면은 그런 거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제 BER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BER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제 보통 EB 오버 NG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항상 DB 스케일로 씁니다. 그리고 BER도 항상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10 to the minus 1, 10 to the minus 2, 10 to the minus 3, 10 to the minus 4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BPSK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BPSK고요. 그리고 좀 나쁜 게 이제 ASK나 이제 뭐 BFSK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간격을 이렇게 재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dB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대충 그림이 뭐 이렇게 뭐 2dB, 뭐 4dB, 6dB 뭐 하면은 여기 이제 차이가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의 그림을 참조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에서 이 BER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가로축은 EB over N0, EB over N0 이것이 있고요. 세로축은 BER이든 아니면 뭐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를 할 때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로축을 이렇게 고정하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고정하고 딱 본 다음에 얘랑 차이가 몇 dB 나냐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어떤 모듈레이션이 뭐 어떤 모듈레이션보다 좋다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내 시스템이 얼마만큼 좋다라고 얘기할 때 뭐 몇 dB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고정시킨 다음에 required EB over N0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required EB over N0 그러니까 그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요구되는 EB over N0 값이 작은 모듈레이션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EB over N0를
작게 하면은 결국은 파워에서 이득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에서 이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보통 뭐가 손해예요. 뭐 밴드위스를 많이 쓰던지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던지인데 BPSK가 좋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밴드위스를 많이 써서 좋아지는 건 아니죠. ASK나 BPSK나 어떻게 돼요? 밴드위스는 똑같죠. 물론 BPSK는 밴드위스를 오히려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주파수에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근데 ASK나 BPSK는 사실은 밴드위스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BPSK가 좋아지는 이유는 리시버 컴플렉시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코헤런트 디텍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ASK는 사실은 ASK를 코헤런트 디텍션 해가지고 ASK를 쓴다. 그거는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ASK를 사용을 하는데 리시버를 코헤런트 디텍션 한다. 그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혀 통신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코헤런트 디텍션이 가능한 상황이다. 즉 페이즈를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BPSK를 써야죠. 그러면 이제 전력이 반으로 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